현재 이란 원유가 썩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봉쇄로 인한 영향이 이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를 시행한 이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입이 전격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란 내에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히려 이게 이란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란 내에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이란은 원유를 감산해야 합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 원유 감산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 생산은 공장처럼 버튼 눌러서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유전은 일정한 압력으로 계속 뽑아내야 유지되는 구조인데요. 생산을 갑자기 멈춰버리면요, 유정 내부 압력이 붕괴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나 불순물이 유입될 수 있어서 유전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렇게 되면 다시 생산해도 예전만큼 못 뽑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영구적으로 폐쇄를 하게 되죠. 이렇다 보니 감산할 때도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란 원유 수출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이란 내 원유 저장고가 계속해서 차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원유 생산을 중단할 수도 없고 수출도 할 수 없으니 이란이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당국자들은 이란이 남부의 원유 생산 및 물류 거점인 아흐바즈와 아살류에 등지에서 상태가 불량해서 버려진 폐탱크까지 활용해 원유를 보관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거기다가 철도를 이용해 중국으로 원유를 수송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철도를 이용해서 원유를 수송하는 것은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평소에는 잘 안 하는 방법인데 이란 내 원유를 비우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나니까 철도 수송까지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해운 분석업체인 보텍스와 케플러 등은 이란의 원유 저장고가 1, 2주 이내에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한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길 3일 안에,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 시간 기준으로는 2일 안에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되진 않지만요, 어찌됐든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국 에너지 시장 분석 회사인 에너지 어스펙트의 리처드 브론즈 대표는 해상 봉쇄의 의도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지렛대를 무력화하고 이란이 합의에 나오도록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란이 40년 넘게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온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일단 이란이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란이 아주 조금은 더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일단 항구에 유조선을 배치해서 임시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달 남은 기간에 산유량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죠. 현재 미국은 이란의 석유 산업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란의 국가 수입 대부분은 원유에서 나오는데 석유 산업 자체를 붕괴시키면 향후 이란이 제기할 힘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이란이 이전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무산되긴 했지만 현재 이란은 활발히 영내 외교를 펼치면서 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당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도 방문하고 오만도 가고 러시아도 방문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영내 문제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핵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루고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하자는 새로운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라는 가장 민감한 카드를 당장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먼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전쟁 상태를 정리하자는 접근입니다. 이란이 제시한 구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1단계에서 이란의 해협 통제와 미국의 해상 역봉쇄를 동시에 해제하고 이어서 장기 휴전 혹은 영구적인 종전 합의를 만들어 긴장을 낮추자는 겁니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흐름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협상의 난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핵 문제는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꺼내는 순간 협상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란은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교적 출구를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부터 꺼낸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해상 봉쇄를 풀어야 경제가 숨통을 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계산입니다. 악시오스는 이 제안을 교착 상태를 흔들 수 있는 우회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중심을 핵에서 해상 통제로 옮기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해상 봉쇄는 지금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풀어버리면 이후 핵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역봉쇄를 유지하는 기조를 내비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안이 실제로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교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란 내부 상황도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권력의 중심은 강경파가 쥐고 있는데 이들은 핵 프로그램을 체제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체제 생존과 직결된 상징이기 때문에 이를 양보하는 순간 정권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교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려는 협상파와의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일관된 견해를 내놓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내부 균열 때문입니다. 외교 계통에서는 긴장 완화와 제재 해제를 위해 일정 수준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나오고 있지만 군부와 혁명수비대 등 강경 세력은 끝까지 압박에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속도가 늦어지고 상황에 따라 메시지가 뒤바뀌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충돌은 협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란 내부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있었는데 중동전쟁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팔라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이란의 물가 상승률을 약 70%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세간 물가가 매달 폭등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란의 월 최저임금은 약 1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돈으로는 시장에서 작은 닭 20마리 정도밖에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은 이미 한계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용유, 쌀, 고기 같은 기본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일반 가정에서도 식단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란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로를 통해 주변 국가로 이동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구매한 뒤 다시 들여와 되파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따리상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하루에 몇 번씩 국경을 넘나들며 식용유와 생활 필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고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생존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님 통신이 밝히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피해는 400조 원 정도를 추산했는데요. 이란이 발표한 게 400조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피해는 최소 400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내 주요 정부시설이나 군사시설, 공장 등을 다 때려부셨기 때문에 이란은 괴멸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란은 방향을 완전히 버티기로 잡은 모습입니다. 외부 압박을 단기간에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는 현재 상황을 장기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보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아온 국가입니다. 금융제재, 원유 수출 제한, 무역 차단 같은 압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일정 수준의 제재 내성을 축적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배급 체계와 통제 경제를 활용해 위기를 관리하는 경험도 쌓여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 타격이 오더라도 체제가 바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과 유가 급등이 곧바로 민심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이란은 권위주의 체제 특성상 경제적 불만이 있어도 이를 강하게 억누를 수 있는 통제력이 존재합니다. 이란으로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하나의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협상에서 성급하게 양보하기보다는 버티면서 상대의 피로도를 높이고 유가와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이 판단에는 큰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내부 경제 상황이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제 안정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